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주치 배준영 대표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의 꿈인 꼬마 빌딩 투자 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여러분께서 잘못된 정보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가 실무에서 겪는 실제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함정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바로 위장 임차인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요. 건물주가 건물을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을 때 자신의 가족이라던가 친구를 마치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위장시키는 경우를 말해요. 예를 들어 갖고 주변 상가의 실제 월세 시세가 한 200만 원 정도인데 자기 아들을 그 가짜 임차인으로 이제 앉히는 거죠. 그래서 계약서에는 200만 원이 아니라 월세를 400만 원으로 적어두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왜 정말 무서운 함정이냐면 보통 이제 건물의 가치는 수익 환원법을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이 수익이 2배로 뻥튀기가 됐으니까 건물 가격도 당연히 훨씬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. 결국 여러분의 실제 가치보다 수억 원이나 비싼 가격에 건물을 사게 되는 그 최악의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위장 임차인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매수한 이후에 그 가짜 임차인은 당연히 핑계를 대고 나가려고 하겠죠. 그러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주변의 시세가 200만 원인데 절대로 400만 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.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수익률은 순식간에 이제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이제 비싸게 샀던 건물 때문에 대출이자 감당도 힘들어지는 그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소유주하고 또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정보를 좀 꼼꼼하게 한번 대조해 보셔야 돼요. 이때 만약에 건물주와 또 임차인의 성이 같거나 혹은 그 살고 있는 주소지가 바로 옆집처럼 가깝다면은 이거 가족이나 혹시 친척 같은 특수관계인이 아닐까?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절대로 서류만 믿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의 두 발로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. 부동산에 여러 군데에 들러서 지금 이 임대료가 시세에 맞는지를 반드시 교차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이게 이제 발품을 조금만 팔면 부풀려진 임대료는 금방 탄로나게 돼 있거든요. 자, 다음은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. 바로 위반 건축물이거든요. 이 꼬마 빌딩 중에는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거나 또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이게 왜 무섭냐면요. 우선 법을 어겼으니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요. 더 큰 문제는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.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을 치르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해서 잔금 대출을 받는데 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은 이 대출 한도를 대폭 깎아버리거나 아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되팔 때에도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큰 최악은 건물을 산 여러분한테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 원상복구를 할 때 그 복구 비용은요. 당연히 전부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 같은 공적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직접 현장에 가셔서 이게 불법 증축의 흔적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함정은 바로 실질 점유자 문제입니다. 이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실제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은 A와 했는데 실제 운영은 B가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.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건물 인도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게 심하면은 명도 소송까지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공실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권리금 분쟁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현장 인터뷰가 가장 확실해요. 그래서
실제 운영자를 만나시고 계약자와의 관계도 확인하고 또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이해하셨죠?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